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늘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그것이 10년을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차 한 잔 옆에 두신 것처럼 천천히 들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건강한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혹시 요즘도 밤늦게까지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조금 피곤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밤을 새우는 건 단순히 피곤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이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호르몬 분비가 엉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포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가장 깊은 회복을 합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12%나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심장병, 당뇨, 치매의 위험이 모두 낮아요. 밤을 새우지 마세요. 그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수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11시 전에 눕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워만 계셔도 몸은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아쉽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거나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죠.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됐는데 요즘은 다르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날까지 불편함이 남습니다. 폭식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망가지는 일이에요.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폭식을 하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쁜 균이 늘어나고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도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장이 늙으면 온몸이 함께 늙어요. 동의보감에서도 비위를 건강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비위가 튼튼해야 기혈이 잘 돌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옛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과식이 몸을 얼마나 해치는지 말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에서는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의 80%만 채우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습관이 수명을 늘려줍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입을 오래 씹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차가 있다면 한 모금 드셔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시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운동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갑니다. 운동을 하루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은 하루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도 10%씩 감소해요. 가만히 있으면 10년에 10%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심장이 강해지며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우울감을 줄여주거든요. 대단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 그게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올리고 허리를 돌리고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운동을 미루지 마세요. 노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시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런데 진짜 특별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건 몸이 전투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자주 오래 화를 내는 것이에요.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해요. 분노가 심장에 칼을 꽂는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분노는 혈관도 손상시킵니다. 화를 낼 때마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거든요. 혈압도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옛 어르신들은 화병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화를 참고 참다가 병이 된다는 뜻이죠.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화를 억누르는 것도 폭발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화가 나실 때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하셔도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분노를 내려놓으면 내 심장이 편해집니다. 내 혈관이 보호됩니다. 내 수명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피곤할 때 달콤한 것이 당기시죠. 초콜릿 한 조각, 과자 몇 개, 달달한 음료 한 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설탕은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그 다음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단 것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다가 금방 피곤해지고 또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입니다. 당뇨는 한번 시작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눈, 신장, 발, 혈관, 온몸의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설탕은 또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 심장병, 치매의 위험을 높여요. 피부 노화도 빨라집니다. 설탕이 콜라겐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게 단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 것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여가는 연습은 필요해요.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셔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2주만 참으시면 미각이 바뀝니다. 자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단 것은 입에만 남기시고 병은 몸에 남기지 마세요. 오늘 드시는 음료 하나를 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잠시 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진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니코틴 금단 증상이 잠시 해소되는 것뿐이에요.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담배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이 11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시면 약 3시간 40분의 수명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1년이면 55일, 10년이면 1년 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담배는 스트레스를 태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폐암만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고 눈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담배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금연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끊지 못해도 괜찮아요. 줄여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신 지 20분이 지나면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10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도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언제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담배 생각이 나신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 한 모금의 공기가 담배 연기보다 훨씬 상쾌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담배도 술도 아닙니다. 바로 의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TV 앞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편하게 느껴지는 그 자세가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로 가는 피가 잘 돌지 않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요. 허리에 부담이 쌓이고 목과 어깨가 굳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이 찌기 쉽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60%나 높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운동으로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1시간 운동을 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 있으면 이염이 남아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주 일어나시면 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물을 한 잔 마시러 가시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기지개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돌게 하고 근육을 깨웁니다. TV를 보실 때도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세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서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걸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의자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수명을 훔쳐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앉아 계시다면 잠시 일어나 한번 기지개를 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아쉽습니다.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기쁨을 나누게 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한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독성 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양분 대신 독소를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마치 상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먹으면 결국 탈이 나거든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실 필요는 있어요.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거나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경계를 세우시는 거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대신 좋은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웃음이 나고 힘이 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연결이 수명을 늘려줍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존재 자체가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볼 시간입니다. 병원 가기가 무서우신가요? 검사 결과가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건강에서만큼은 그 말이 틀립니다. 아는 게 약이에요. 많은 병들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1도 시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내기에 발견하면 20%도 안 됩니다. 같은 병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몸을 살펴보는 것, 그게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만 정기적으로 받으셔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은 꼭 받아보세요. 여성분들은 유방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도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검진은 병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 봐 두려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더 두렵습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의 기회를 주지만 늦은 발견은 선택지를 빼앗거든요. 검진 날짜를 잡아두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가세요. 그 하루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겁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검진은 겁내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구나 늙습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예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망가지는 건 다릅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산을 오르시는 분이 계시고 50세에 몸이 망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 차이는 대부분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기억하시나요? 충분히 주무시고, 적당히 드시고, 매일 움직이고, 칼을 다스리고, 단 것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자주 일어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10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내 삶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간입니다.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을 살짝 기대셔도 좋습니다.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편안히 바라보셔도 됩니다. 먼저 숨을 느껴봅니다.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빠져나갑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세요. 이제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10가지 습관들, 그 중에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으셨나요? 그게 뭐였든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내 몸을 느껴봅니다. 발끝이 느껴지시나요? 무릎은요? 허리, 어깨, 목, 어딘가 뻣뻣하거나 불편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차려 주세요.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몸은 수십 년을 함께해온 동반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날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태는 숨을 쉬고, 간은 해독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아요. 말이 어색하시면 그냥 따뜻한 마음만 보내셔도 됩니다. 내 몸은 그 마음을 알아챕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신경 쓰였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놓아주겠다는 마음만 품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나를 결정합니다. 잠시만 더 이 고요함 속에 머물러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도요. 기지개를 한번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떠주세요. 오늘은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분히 자고, 적당히 먹고, 매일 움직이고, 칼을 다스리고, 단 것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자주 일어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검진을 받고, 건강하게 늙는 것을 선택하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에요. 10가지 모두를 오늘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오늘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것이 따라옵니다. 늙는 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늙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건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도 새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